안녕하세요. 저는 종갓집 며느리로 오랫동안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얼마 전까지는 차별을 받고 있던 30대 여자입니다. 보험 영업을 하고 있던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께 온갖 사랑을 받았었죠. 처음 만났을 때는 싹싹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무시해도 될 사람과 잘 보여야 될 사람을 구분짓고 다르게 대하는 강강약약의 전형적인 사람이 동서였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저를 무시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동서 때문에 많이도 괴로웠었지만 최근에는 통쾌하게 한 방 먹인 일이 있었답니다. 그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해요. 형님, 알잘 딱갈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 동서? 나는 요즘 말을 잘 몰라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평소부터 느꼈는데 나랑 수수께끼 하고 싶은 거면 그냥 그러겠다고 말을 해. 본론 빙빙 둘러가는 화법으로 사람 지치게 좀 하지 말고. 저는요, 보험일 하면서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설득해봤자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거르거든요. 될 만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성사시키고요. 형님은 저한테 어떤 취급을 받고 싶으신데요? 동서가 나 어떤 취급 받고 싶냐는 질문이 웃기지 않아?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반말 툭툭 섞어 쓰면서 막대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니, 지금보다 더 대우를 못 해드릴 수도 있다고요. 제가 뭐 없는 패로 형님한테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손주 영석이 낳아준 저한테 얼마나 호감 갖고 있는지 아시면서. 혹시 우리 딸 지혜가 전교 1등한 거 말했다고 그런 거야? 그것밖에 없는데 빨리도 맞추신다. 맞아요, 전교 1등한 거. 가족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요. 동서는 평소에 별 사소한 것도 다 자랑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영석이가 밥을 먹는데 꼭꼭 씹어 먹어요. 우리 영석이 오늘 학교에서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거랑 지혜가 전교 1등한 거랑 뭐가 다른데? 영석이요. 공부 흥미 없어서 성적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요즘 겨우 애가 공부에 흥미 가지려고 하는데 무시하는 지혜가 전교 1등이라 하면은 기분 어떻겠어요? 동서야말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쁨도 못 받는 지혜 생각은 안 들어? 자기 공부 잘하는 거 말고는 칭찬 듣는 거 하나도 없는 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야 뭐 영석이가 어땠어요 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신변 잡기 알려주는 수준인 거고. 형님은 우리 딸 지혜 칭찬하세요 하면서 대놓고 자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칭찬 들을 거면 그럴 만한 걸 좀 들고 오세요. 중학교 들어가서 전교 1등이니 뭐니 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말하는 게 참 웃긴다 동서. 지혜가 학교에서 뭐 행사했었다, 소풍 갔었다, 신변 잡기 이야기하면 동서 티나게 주제 돌리고 일부러 하품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든 영석이나 본인 화제 중심이 되어야 속이 편한 사람이 이제 와서 뭔 헛소리야? 아, 그거야. 형님이 듣는 사람 재밌게 화수를 갈고 닦을 문제지. 왜 저를 탓해요? 하여튼 간에 사람들 앞에서 제발 지혜 좀 그만 칭찬하시라고요. 지새끼 자랑만큼 남들 보기 취한 게 없다고요. 딸 지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 하나 가지고 이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참견질을 해대다 보니 보기에 마음에 들 수가 없었죠. 종갓집 며느리로서 아들을 가진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어 참 서럽더군요. 하지만 동서가 아나무인격으로 군다고 해도 집안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원하는 손주를 안겨준다는 것도 모자라 많은 용돈까지 매달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보험 영업을 하는 동서는 본인 말 맞다나 화술이 좋은 것인지 늘 영업에서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게 싹퉁바가지이기는 해도 능력은 좋구나. 당시만 해도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 동서에 대해 알아봐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너가 소개시켜줬던 동서라는 년, 아무래도 내 남편이랑 바람난 것 같아. 이 양반 요즘 사업에는 신경 안 쓰고 그 여자랑 놀아나고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 난데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는 무슨 근거라도 있어? 우리 남편이 보험 이런 거에 돈 쓰는 거 지독하게 싫어하거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원놈의 특약이 이렇게 많은지 한 달에 나가는 돈만 거진 200만 원이야.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사업하는 분들 벌이 생각하면 그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나? 아니, 회사 보험이나 우리 가족 전체 보험이 아니라 본인 보험비만 200만 원이라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따져봤더니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넣은 거랜다. 참나. 그거 말고 또 뭐 심증이라도 있고? 내가 저번에 택시 타고 뒤 밟다가 놓쳤거든? 너 운전면허 있지? 차 좀 대신 운전해주라. 따지고 보면 동서년 소개시켜준 네 지분도 있는 거니까. 너가 주변에 보험하는 사람 없냐고 물어서 소개해준 거였지. 아무튼 도와주기는 할 건데 얼굴 붉힐 일까지는 나 나서게 하지 마. 괜히 일 커지면 나 모르는 거다. 알겠지? 저는 동서가 유부남과 바람이 났다는 말에 설마 하는 심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막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멀쩡한 자식과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친구의 호출이 온 날 차를 몰아 친구와 함께 친구 남편의 차를 추적했습니다. 출장 때문에 늦을 일이 있다면서 일찍부터 문자가 와 있었으니 오늘이 불륜을 저지르는 날일 거라는 친구의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딱히 의심이 가진 않았었죠. 하지만 차가 점점 변두리 쪽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한참을 달려 도로 인근에 있는 펜션에 주차되는 것을 보고 수상쩍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펜션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와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받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한 친구는 돌입하겠다는 말과 함께 펜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움직이는 친구를 뒤따른 저는 펜션 안에서 동서와 친구 남편의 미래 현장을 목격하리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다들 꼼짝 말라면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기대했던 불륜의 현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친목 동호회 같은 느낌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게 뭔가 하여 멍하니 보고 있는데 친구의 남편이며 동서며 그곳의 사람들이며 다들 난리가 났었죠. 친구의 남편은 지인들끼리 모여서 패 좀 돌리려는데 자기를 의심하고 쫓아온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동서 또한 자신을 미행했던 거냐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게 버럭거리는데 참 의아한 일이었어요. 동서가 화내는 것에 기분이 상하고 열이 끓어올랐어야 할 텐데 모인 사람들 중 남자 하나에게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라서 어디서 봤지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람 현장을 덮치겠다는 목적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음에도 여전히 이 의문만은 해소가 되질 않았죠. 여보, 당신 무슨 생각으로 재수씨 몰래 따라갔었던 거야? 아빠랑 엄마가 그거 듣더니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한참 혼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친구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하여간에 당신도 참 별난 사람이다. 별난 사람이야. 그걸 굳이 또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당신 자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재수 씨랑 사이좋게 지내고 말도 좀 이쁘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랑 동서랑은 상극이야. 애초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고. 그보다 당신 혹시 동서가 옛날에 사귀었었던 남자라든가 뭐 좀 아는 거 있어? 내가 재수 씨 과거를 어떻게 알겠냐? 대체 왜 그러는데? 아니, 숱 되게 적고 옅은 곱슬머리인데 눈썹 짙고 되게 눈 크고 코까지 오똑해서 잘생긴 남자가 있었거든. 분명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오며 가며 길 가다가 마주쳤겠지. 아니, 애초부터 아는 사람이었거나. 나 눈썰미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 근데도 익숙하고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으니까 의아해서 하는 말이야. 조카랑 닮아서 헷갈린 거 아니야? 당신 묘사하는 거 들어보면 영석이랑 좀 닮은 느낌인데. 어머머, 세상에, 진짜. 그게 뭘 또 어머머까지야? 아니, 영석이 그대로 키 늘려놓은 게 그 남자였다니까? 당신이 진짜 봤어야 해. 보면 딱 영석이 아빠 닮았을 텐데. 머리 가늘고 곱슬인 거며 눈썹이며 빼다 박았다니까? 무슨 당신 진짜 왜 이래? 말이 되는 소리래, 말이 되는 소리. 동생이며 부모님들이 들으면 경을 칠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이 사람. 아, 답답해. 진짜라니까? 생각해봐. 영석이 자라는 동안 서방님 모습 뭐 하나라도 닮은 거 있어? 눈 크고 잘생긴 거 비슷하지 않나? 당신 오늘 보니까 시력이 많이 안 좋구나. 서방님이나 당신이나 단추구멍 눈이지 크기는 뭐가 커. 영석이는 어린데도 눈이 단추만하고. 남편한테 말이 좀 심하네. 됐고 이 문제 괜히 더 파고들지 마. 당신이 지금 재수씨 너무 미운 나머지 정줄 놓은 거니까. 아, 진짜 당신이 봤어야 했다고. 갑갑한 나머지 저는 남편의 협조 없이 따로 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동서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께 제대로 박살이 난 제가 설마 또 본인을 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행동에 거침이 없더군요. 보험 영업을 한다던 동서는 의아하게도 영업을 하러 다니는 대신 꾸준하게 펜션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도박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히 판돈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닌데다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니 표면적으로는 트집을 잡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죠. 모자를 쓰고 나름대로 변장을 하고 있었던 저였지만 동서에게 얽힌 비밀을 알아낼 도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차였습니다. 아줌마, 당신 경찰이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자꾸 근처로 얼쩡거려. 마스크랑 모자 벗어봐.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 그냥 여기 펜션 가격 얼마인지 문의드리려고요. 아, 벗어보라고! 확 취업해버리기 전에. 잠깐, 혹시 당신 미연이 동서인가 하는 여자 아니야? 얼마 전에 봤던 그 여자랑 목소리가 완전 똑같은데. 목소리 비슷한 사람 한둘인가요? 하여튼 설명해주기 싫으신 것 같으니 저도 가볼게요. 왜? 펜션 가격 문의하러 왔다며? 숙박하게? 아니면 뭐 여기 사기라도 하게? 아줌마 돈 좀 있어? 아니요, 그냥 나중에 전화로 문의 드리든지 해야겠네요. 여기서 서서 물어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 통해서 물어보지. 그럼 싸게 해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가기는 어딜 가, 이 아줌마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미연이 동서 맞구만. 남자는 제 어깨를 붙잡아 끌더니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콩밥 먹고 싶냐며 협박을 하더군요. 이거 놓으라면서 저도 머리채를 잡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 머리칼 한 올에 얼마인 줄 아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소동에 사람들과 동서까지도 나와서 사태는 일단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시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쳐버린 거 알고 있죠? 아, 동서,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좀 봐주라. 시부모님한텐 저번에 나 정말 지독하게 혼났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지독하게 혼난 게 모자랐던 모양이니 좀만 더 혼나자고요. 그러는 동서는 떳떳한 사람이야? 보험 영업한다고 해놓고 도박판이나 기웃거리는 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래서 형님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똥만 들어있으니까 사람들도 다 똥으로 보이시죠? 저 도박하는 거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랑 친교하는 거예요. 화투배 돌리는 동호회 같은 거라고요. 친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도 하고. 오케이? 펜션 주인인가 하는 그 남자.
그 사람이랑 친해?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형님이 그게 왜 궁금하세요? 남 인맥 궁금해하지 마시고 혼났을 때 뭐라고 변명하실지나 걱정하세요. 또 뭐 해보려고 왔다가는 다음에는 저한테 뺨 맞으실지도 모르니 조심하시고요. 형님 대접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동서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 그러니까 막 남들도 속이고 무시하면서 인생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적어도 열등감 때문에 잘난 동서 추적하고 혼나도 제정신 못 차리는 년보다는 똑똑해. 그러니까 그냥 좋게 말할 때 닥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기나 해, 이년아. 동서의 폭언을 들은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우는 대신 곧장 서방님께 달려갔습니다. 펜션에 가서 뒤를 캐기 전에 저는 녹음기를 틀어둔 상태였거든요. 대화하는 내용들을 서방님이 들으면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펜션 주위를 갔을 때부터 준비를 해뒀었거든요. 서방님은 녹음된 대화의 내용을 듣더니 자신의 아내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집사람이 이렇게 급발진한 사람이 아닌데 형수님 말대로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뒤를 캐시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서방님, 저 동서한테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하는 말마다 사람 무시하고 영석이가 우리 지혜랑 비교된다고 자랑도 못하게 하는 거 미워 죽겠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서방님이 듣기에도 수상하다 싶으신 거 많지 않아요? 형수님 말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막말로 저도 곱슬기 있고 영석이 아빠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영석이가 제 친아들 아니라고 하면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못 하세요? 친부가 저 아니라고 하면 영석이가 받을 충격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방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석이가 친아들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동서는 서방님이며 영석이 속이고 산 거잖아요. 그거 내버려뒀다가 한참 뒤에야 진실 밝혀지면 그때는 수습도 못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형수님? 친자검사 동서 몰래 해봐야죠. 서방님은 친자검사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 머리칼이랑 영석이 거 뽑아서 의뢰하면 되나요?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해보세요. 저는 펜션의 남자에게 멱살을 잡혔을 때 실랑이를 벌이며 뽑았던 머리칼을 서방님에게 건넸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죠. 영석이는 서방님이 아닌 펜션 남자의 친자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기만해왔던 동서의 행태를 알게 된 서방님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제게 이렇게 진실을 알게 해주어 고맙다고 하던 서방님.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 간의 모임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서방님과 제게 까발려졌다는 걸 모르던 동서는 여느 때와 같이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러자 서방님은 그러기만을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냉큼 동서의 따귀를 후려 갈겼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는 했지만 저 또한 놀란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죠. 동서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것도 평소 온순하던 서방님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던 동서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절 쏘아붙이더군요. 이거 형님이 사주한 거죠? 대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길래 제 따귀를 때리는데요? 또 뭐라고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발작하냐고요? 난 사주한 거 없어. 그냥 서방님이 진실을 알도록 도왔을 뿐이지. 왜 얻어맞았는지는 동서 과거 행각 스스로 돌이켜보면 더 잘 알 텐데. 아님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짐작도 어렵나?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구경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발악하는 동서의 머리채를 붙잡고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그간 영석이의 친부가 있음을 숨겨왔던 것이며 도박판의 방문에 여전히 결혼 전의 연인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 등을 폭로했죠.
서방님 또한 제 말이 맞다고 수긍을 하니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당한 뒤 쫓겨난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어떻게 또 소문이 난 것인지 잘리게 되어 도박판의 남자가 있는 펜션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폭력적이고 도박판을 매일같이 벌이는 남자와 지내기가 쉽지 않은지 다시 받아달라며 제발 용서해달라며 찾아왔을 때는 눈 까며 목 떨미며 푸른 멍이 들어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도박판의 남자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가 맞지만 지금은 그저 안면만 트고 있을 뿐 절대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을 했지만 신뢰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동정을 한다거나 용서를 하고 받아주는 일이 있을 리 없었고요. 서방님은 추스리려고 하고 있지만 동서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며 자식이라 여겼던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것에 받은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동서로 인해 받은 상처가 이래저래 많았던 가족, 이제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싸우지 않고 남은 평생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칠까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